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북괴가 완전히 쳐돌았나 봅니다. 북괴 공군기 12대가 6일 오후 2시쯤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을 펼쳐 우리 군 공군기 30대가 출격해 대응했습니다. 북괴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은 전했습니다. 북괴의 이 같은 시위성 편대 비행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미연합 대응 사격과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즉각 출동해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우리 군은 설명했습니다. 북괴 군의 시위성 편대 비행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은 1시간여가량 지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북괴 공군기 12대는 어디까지 내려온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상으로 설명드리자면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북괴 공군기 12대가 도발성 시위를 했다는데 특별감시선이라면 저 노란색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 노란색 지역으로 진입한 순간 비행기로 휴전선까지 불과 5분 남짓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북괴 종간 나세기들 선전나 넘은 겁니다. 당연히 응징해야겠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순방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관련 업계 및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MBC를 상대로 조사 7청의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4년에서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와 겹치면서 정치적 논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 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MBC의 보도를 역적 행위로 규정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MBC의 역적지를 징수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MBC뿐만 아니라 YTN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준 씨가 문재인 좌익 정권 고위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대준 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훈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박지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실장, 이인영 전 장관이 국정원, 국방부의 사건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박지원을 사건 조치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부장검사 이희동이 수사 중입니다. 김홍회 전 청장 고발과 관련 유족 측은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 당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7일 문재인, 박지원, 서훈 전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 50조, 5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장 회사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 사업 설비에 95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16%까지 중국산이었습니다. 비용은 총 948억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전과 6개 발전사가 투자한 20개 기업 중 11개의 기업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르솔레 이한수원, 오기리 태양광 발전, 새만금 셋빛발전소 등 9곳은 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금액을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를 두고 중국 패불리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밸류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좌의 정권의 국민 기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인 타지마할을 다녀와 논란이 된 것 구독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며 대통령 휘장까지 건 전용기를 타고 갔었죠. 당시 야당으로부터 외유성 관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좌익 정권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고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드느라 불과 사흘 만에 수억 원대 예비비까지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청와대는 김정숙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10월 당시 고민정 의원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래 장관 방인이었다가 김정숙이 함께 가는 거를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인도 쪽에서 맞춰서 초청장이 모디 총리 명의로 온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정숙 버킷리스트 채워주느라 국민 등골 휘었구나. 저것들 꼭 법대로 처벌받게 해야 하고 굳고탕질한 거 환수해야 한다. 분통 터진다라며 고민정의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숙이와 최양희는 조사받고 진정 국민들께 무례한 인간들아라고 격분했답니다. 해당 소식에 애국 우파 성호 스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승희 김정숙을 국고 손실죄, 대통령 휘장 불법 사용죄, 국적기 불법 이용죄로 고발한 게 적중했네요. 고민정, 도종환도 공무공동정범으로 추가 고발 예정이라며 고민정도 감옥 가자. 고민정, 이 보도에 대해 말 좀 해보라. 인도가 간곡히 요청해서 다녀왔다며? 그래서 4억 예비비 편성해서 다녀왔어. 너도 동행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과 고민정, 이번에도 감옥으로 동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에너하임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같은 날 칼처럼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